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OFDM 심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Continuous Time에서 TXRX 리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 형태에다가 윈도우 펑션 곱해진 게 결국에는 OFDM 시그널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과,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퍼수단에서 각각의 심벌들 사이에서는 인터피어런스가 보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봤고요.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우리가 시그널 모델들을 봤는데, 그럼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OFDM 심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이 TX-RX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 이제 가드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가드 타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스티클리 프리픽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까지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OF된 심벌들이 실제로 0에서부터 n-1개까지의 디스크리트한 심벌, 컴플렉스 심벌들을 보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각각의 서브 캐리어에다 실어서 보냈었죠. 그랬을 때 그 오소거널리티라는 건 뭐였죠? 서로 그 심벌들 사이에서의 인터캐리어 인터페런스가 없다. 그 심벌들이 캐리어마다 실리니까 그 인터페런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근데 가드 타임과 시클리 프리픽스는 왜 필요하냐? 얘는 이제 우리가 인터 심벌 인터페런스를 만드는 게 뭐였죠? 멀티패스. 그렇죠. 신호가 앞에서 보낸 신호가 딜레이돼서 지금 보내는 신호와 겹쳐지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보는 것이 바로 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에서부터 디스크리트 타임 리프레젠테이션까지는 결국에 멀티패스가 없다고 가정하는 아이디얼한 채널에서 OFDM 시그널이 어떻게 오소고널리티를 만족하고 보낸 시그널들을 다시 디텍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가드 타임과 시크릿 프리픽스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멀티패스들이 있을 때 채널이 우리가 아이디얼한 임펄스가 아니라 딜레이된 몇 개의 탭을 가지는 임펄스로 주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OFDM 심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FDM 심벌 그 안에 다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래서 베이스밴드 TX와 RX 스트럭처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똑같이 나오죠. 중요하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반복입니다. 반복이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익스포넨셜의 J에 2파이의 K 곱하기 델타 F, 델타 F만큼 세퍼레이션 된 이 익스포넨셜 펑션들이 곱해져서, 그래서 윈도우 펑션이 곱해지면 요것이 이제 GT라고 했어요. 요게 GT를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디텍션 해주느냐, 요 앞에 붙은 요 XK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요 XK의 햇 뽑아내서, 그래서 K번째 XK, 여기 지금 햇인데 글씨가 켜졌습니다. 네, 그래서 X0에서부터 XN-1의 햇까지 어떻게 요 값을 갖다 뽑아내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 GT에다가, 요 값에다가 우리가 결국에 뭘 곱해줍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2파이 델타 F에 K배를 해준 거죠. K배 해준 거에 T, 요게 마이너스 값을 곱해가지고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K 델타 F T, 이걸 곱해가지고 얘를 갖다 여기다 곱해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곱해줘서 그 다음에 적분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해진 형태에서 적분해주면 요 값이 탁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 WT 값은 0에서부터 T까지만 갖는 값이니까 여러 개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중에서 K번째 웨이트만 탁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얘가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Continuous Time Representation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 Continuous Time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컴플렉스 값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여기에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코사인 사인 시그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코사인 사인 시그널이 여러 개가 웨이티드 썸된 형태의 프레이 시리즈 형태고, 여기 다 프레이 시리즈 형태의 윈도우 펑션이 곱해진 형태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Continuous Time 표현이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요 GT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DFT, FFT를 했었잖아요. 그죠? IDFT, IFFT를 해주고 수신단에서는 우리가 DFT, FFT를 해주면 그 연산이 결국에 OFDM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해석했을 때는 프리의 시리즈였잖아요. 여기 어떻게 우리가 IDFT 그리고 인버스 프레이 시리즈죠. 이거는 인버스 프레이 시리즈였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IDFT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결국에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샘플링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디지털 오퍼레이션이니까 샘플링을 해줬다고 가정하면 시그널을 그러면 TX 시그널에서의 우리가 샘플링을 해주면 샘플링 주파수를 우리가 라지 t분의 1의 n배, 라지 n배로 잡아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죠.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가 t분의 라지 n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n분의 t만큼씩 우리가 샘플링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내는 시그널이 t가 있고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있을 때 얘네들을 샘플링을 해주는데 어떻게 앞에서 우리가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이 어떻게 존재한다 그랬죠? 이런 값들이 t까지 존재하는 이런 값들이 다시 그리죠. 정수배만큼씩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사이노소이달 시그널 이번에 사인으로 그려볼게요.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값들이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뭐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값들을 x1, x2 이렇게 쭉 존재하는 이런 값들을 샘플링 해주는 거죠. 얘네들을 샘플링 해준다는 겁니다. 샘플링을 n개로 쪼개서 이 값을 다 더해진 값이죠. 얘네들을 다 더해진 건데 얘네들이 다 서메이션 된 건데 얘네들을 서메이션에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그죠? 썸에서 보내주는 건데 얘네들을 샘플링 해주는 거죠. 몇 개로 쪼개줬어요? 얘를 n분의 t로 쪼개줬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샘플링 프리퀀시가 t분의 n이죠. 전체 한 주기를 0에서부터 t까지를 우리가 n개로 쪼개준 거죠. n개의 샘플들을 가지고 하나의 OFDM 심벌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보냈던 이 OFDM 심벌의 각각의 요 샘플들, 얘네들이 다 더해진 샘플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다 더해진 요 각각의 지점에서의 샘플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GT였죠.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 우리가 요 값이 뭐였죠? 요 값이 요거였습니다. GT가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었죠. 이 시그널이 xk의 익스포넨셜의 j의 t분의 2파이 kt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t분의 1이 뭐였죠? t분의 1을 우리가 델타 f로 놓은 거죠. 그래서 델타 f를 t분의 1로 놓으면 이렇게 보이겠죠. 2파이 k의 델타 ft인데 원래는 델타 f를 갖다가 t분의 1로 놓은 거죠. 왜 t분의 1로 놨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오소고널리티를 만족하려면 요 델타 f가 t분의 스몰 l로 우리가 표현되면 되고 인테저가 되면 되는데 델타 f가 작으면 좋기 때문에 그 값을 갖다 우리가 1로 놓으면 오소고널리티가 여전히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GT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앞에서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에다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WT는 어차피 우리가 윈도우 펑션이니까 0에서부터 t까지만 고려하니까 생략할 수 있을 거고요. t 값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스몰 t에다가 n분의 t의 n번째 값을 넣어주는 거죠. 스몰 n번째 값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값을 갖다가 스몰 t에다 넣어주면 요 수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 부분이 스몰 t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겠죠? 네,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렇게 바뀐 시그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어집니까? t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n분의 2파이의 kn이 됩니다. 이게 뭐였어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이게 뭐죠? 이게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 IDFT였죠. n분의 2파이 exponential j의 n분의 2파이가 kn 이렇게 주어지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를 갖다가 wn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건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xk의 wn의 kn승 이렇게 주어지겠죠. 마이너스 kn승 이렇게 주어지는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IDFT는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best Fourier transform으로도 표현하면 더 빨라진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TX단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Fourier 시리즈에다가 윈도우 펑션 곱해준 형태의 그런 심벌들이었는데 얘네들을 샘플링을 하고 나니까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고 나니까 이 표현 방법이 결과적으로 XK에 대한 IDFT로 나오게 된다. IDFT로 나오게 된다. IDFT,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DFT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exponential j의 2파이를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를 WN으로 놓고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도 바꾸고 그걸 갖다 연산도 했었다라는 거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IDFT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프리에 시리즈에다 윈도우 펑션 곱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샘플링 해주면 결국에는 IDFT다라는 거, 디스크릿 버전으로 하는 것이고요. 수신단에서의 수신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샘플링을 해줬다고 가정하고 해보면 수신단에서 디스크릿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해보면 n번째 브랜치에서 우리가 결국엔 샘플링을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n번째 브랜치가 하는 게 뭐였죠? n번째 브랜치에서 하는 거는 받은 시그널을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9에서 j의 2파이 k 델타 f를 여기서 t분의 1로 놨었죠. 지금 t분의 1로 놨고 그렇게 해서 적분해서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받아진 시그널 이제 GT를 갖다 YT로 바꾼 거예요. YT로 바꿔서 받은 시그널이다라고 하면 받은 시그널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의 n번째 브랜치니까 m에다가 여기서도 델타 f를 뭘로 놓은 거죠? 델타 f를 t분의 1로 놓고 여기다 넣어준 거죠. 그리고 적분해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네, 이 안에 들어있는 x의 n번째 값이 나온다는 거죠. x의 n번째 값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주는 거죠? 수신단에서 적분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총 n분의 t만큼 간격으로 샘플링을 해준 거죠. 또 동일하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n분의 t 간격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해준 거죠. 받은 시그널에 대해서 적분해준 그 결과를 우리가 n분의 nt만큼씩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yt하고 요 t에 각각의 우리가 요 t가 들어가는 거죠. 요 값을 우리가 요 t하고 요 t 안에다가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요 yt는 0에서부터 t까지 간격을 가지는 값 중에서 n번째 값을 가지는 디스크릿 값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 t 값에다가 n분의 스몰 nt를 넣으니까 또 라지 t는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요게 의미하는 건 뭐죠? 받은 시그널에 대해서 디스크릿하게 샘플링된 값들, 이 yt가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지잖아요. 시간 t에서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어떤 yt가 이렇게 받아진다라고 하면 요걸 갖다가 n분의 t로 쪼갠 거죠. 총 n개로 쪼개진 그 y n번째 요 값들, n번째 값들 이게 y1, 이게 y0, y2 이런 디스크릿한 샘플링된 값들을 어떻게 준 거죠? DFT 해주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DFT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보내진 시그널 n번째 요 수신단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시그널에 디스크릿한 시그널을 가지고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디스크릿 시그널을 가지고 얘에서 우리가 DFT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n번째 보내진 시그널을 갖다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송신단에서는 IDFT, 수신단에서는 DFT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은 DFT나 IDFT는 n의 제곱의 복소수 곱하기를 필요로 하죠. 복소수 곱셈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Fast Fourier Transform이라는 FFT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 값이 우리가 2의 어떤 k승이다. 2의 제곱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하면 그때 필요한
컴플렉시티는 n 곱하기 로그 2의 n으로 훨씬 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제곱은 이렇게 증가하지만 요거는 훨씬 더 그거보다 작아서 n 값이 만약에 1000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복잡도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100배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컴플렉시티가. 그래서 tx와 rx에서는 결과적으로는 IDFT, 즉 IFFT, 수신단에서는 FFT가 각각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FDM을 위해서는 통신단에서는 IDFT, 즉 IFFT, 수신단에서는 DFT, FFT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 시그널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릿 버전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해주면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Continuous Time Representation이 자연스럽게 IDFT와 DFT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 이제 Continuous Time으로 그걸 수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오퍼레이션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차피 디지털로 다 그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RF단 이전에 지금 베이스밴드 단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밴드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을 다 더해서 이렇게 실제로 다 더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요 지점에서 우리가 샘플링 해줬다고 생각하면 요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컨티뉴어스 타임 프로세싱 전체를 토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딱 해줬다고 하면 여기도 디스크릿, 여기서도 디스크릿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디스크릿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만 가지고도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IDFT로 이게 바뀐다는 거죠. 요 사이가 결과적으로 IDFT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 GT를 우리가 샘플링 했다고 가정하면 샘플링까지 해주고 나면 요거까지 통틀어서 GT 부분을 샘플링한 부분까지 통틀어서 요 사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죠? IDFT가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갖다 우리가 GT를 이제 샘플링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GT를 여기서 샘플링을 해주고 요 오퍼레이션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GT에 대한 샘플링 값들 GN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DFT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IDFT, 이게 DFT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릿 버전으로 생각하면 이걸 아까 앞에서는 뒤에서는 YN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디스크릿한 값으로 G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대신에 우리가 이 GN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걸 GN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럼 IDFT, DFT로 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우리가 해석했었던 이런 수식들이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소고널리티 여전히 유지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OFDM 시그널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굳이 복잡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오퍼레이션들을 그리고 그런 적분들을 할 필요가 없죠. 적분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제 서메이션 해주면 됩니다. 서메이션. 여기엔 DFT 매트릭스 연산만 해주면 이 결과값들을 OFDM의 결과값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FDM 심벌이 왜 IDFT, DFT가 되는지를 갖다가 샘플링을 하고 난 수식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꼭 다시 보시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꼭 다시 확인하시고 질문하시면서 계속 이걸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까지는 우리가 봤던 OFDM 심벌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이제 멀티패스를 가정하지 않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통신단에서 보낸 GT를 우리가 수신단에서 그대로 받는다 정도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면 아이디어하게 이걸 뽑을 수 있느냐 하는 게 IDFT, DFT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OFDM 심벌들을 가질 때 무선 환경에서 멀티패스 환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가 멀티패스 때문에 멀티패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라는 게 생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t에 대해서 임펄스를 그냥 보내도 임펄스가 수신단에서 RX단에서 그냥 받아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가 딜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딜레이 돼서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라는 게 생겨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를 보내도 이렇게 딜레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심벌들을 보내게 되면 OFDM 심벌들을
보내게 되면, OFDM이 아니라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게 되면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가 심벌 타임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면 그게 더 극심하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 트랜스미션을 해주면 문제가 이렇게 심벌 피리어드가 이렇게 작다라고 하면 근데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길면 임펄스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제 지금 요 모양 하나가 결과적으로 뭐죠? 요게 지금 H의 t입니다. 요게 HT를 표현한 거죠. H의 t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요게 지금 HT예요. 얘가 이런 모양으로 있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모양으로 있는 이 모양이 어떻게 된 거죠? 심벌을 뭐만 보냈어요? 임펄스 응답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 보니까 심벌을 보내는 심벌이 심지어 임펄스를 보냈어요. 임펄스를 보냈는데도 이렇게 이 각각이 겹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의 심벌이 만약에 작게 되면 이렇게 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n개를 보낸다. n개 심벌들을 보낸다. n 심벌들을 보내면 그러면 n 곱하기 ts 타임 동안 이런 시그널들이 날아가게 되고요. d n-1까지 이런 시그널들이 날아가는데 이런 시점에서 결국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심벌 피리어드가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보다 더 작았더니 더 커져 버렸더니 미안합니다.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가 심벌 피리어드보다도 더 크니까 어떻게 되죠?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임펄스 시그널만 보내도 그래도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OFD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OFDM 같은 경우엔 이 전체 n 곱하기 ts의 심벌 피리어드 하나를 얘를 실제로 OFDM 심벌로 잡는 거죠. 요게 새롭게 증가한 OFDM 심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심벌 피리어드가 됩니다. OFDM의 심벌 피리어드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죠?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여러 개를 D0에서부터 n-1까지 D0는 이런 놈, 얘는 이런 놈, 얘는 이런 놈, 얘는 이런 놈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에다가 실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요 각각의 보내는 놈에 대해서 결국에는 요 HT가 생긴 게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 n 곱하기 ts 지점에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임펄스만 보낸다고 하면 전혀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FDM의 경우에는 심벌 피리어드가 n배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에 더 로버스트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임펄스만 여기서 이렇게 보냈을 때고 보낸 시그널이 실제로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HT랑 컨볼루션이 이루어지면 그게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내는 시그널이랑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이디얼하게 실제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아니라 임펄스를 보냈을 때 NTS가 늘어나면 우리가 ISI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없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0에서부터 NTS까지 보내게 되면 여전히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는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TX에서 뭘 보낸 거죠? TX에서 얘는 TX에서 임펄스를 보낸 거예요. 얘는 임펄스 리스폰스니까 TX에서 임펄스를 아이디얼하게 보냈다고 생각했을 때 응답이에요. 그렇죠?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임펄스 리스폰스 HT를 이렇게 그린 거니까. 그랬을 때는 이렇게 TS보다도 TM이 만약에 더 크게 되면 그러면은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없게 돼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임펄스가 아니라 어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어떤 심벌 피리어드가 존재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는 TS 값이 더 크더라도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가드 타임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가드 타임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가드 타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보다? 딜레이 스프레드보다는 더 큰 값으로 이거보다는 더 큰 값으로 가지는 가드 타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파란색 시그널은 딜레이가 없는 시그널이에요. 서브 캐리어. 서브 캐리어가 여러 개가 다 더해지잖아요. 이런 서브 캐리어들이
한 0에서부터 ts까지 이렇게 심벌 피리어드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서는 이 파란색 시그널이 어떻게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하죠. 이런 서브 캐리어가 다른 게 존재하겠죠. 점선으로 존재하는 서브 캐리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서브 캐리어 존재하는 놈들이 보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빨간색은 그 두 번째 서브 캐리어 같은 게 첫 번째는 딜레이가 안 됐는데 그 서브 캐리어마다 당연히 멀티패스가 달라집니다. 주파수가 다르면 맞고 리플렉션 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별로 딜레이 되는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는 딜레이가 거의 안 됐는데 이 주파수는 딜레이가 된 놈도 있고 안 된 놈도 있고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파란색 점선 시그널이 딜레이 돼서 이 빨간색 시그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놈들이 다 더해졌을 때 우리가 오소고널리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ts까지 이 지점에서 이 빨간색 시그널과 파란색 시그널이 오소고널한지를 봐야 돼요. 들어오는 시그널이 이 파란색 점선, 빨간색 시그널이 다 합쳐져서 들어오겠죠. 그렇죠? 멀티패스 딜레이 때문에. 채널이 아이디어하지 않을 때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파란색하고 딜레이가 안 된 이 파란색 점선은 어떻게 보이죠? 한 주기 안에서 완벽한 사이누소이달을 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정수배를 딱 가집니다. 정수배 주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오소고널해요. 이 파란색 두 개는 요 놈하고 요 놈은 여전히 오소고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얘랑 요 시그널과 요 시그널과 요 시그널이에요. 빨간색 시그널이에요. 딜레이 된 시그널. 얘가 non-orthogonal하죠. 왜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서 이 지점까지 이렇게 와야 되죠. 근데 여기 끊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앞에 보낸 시그널과 이 보낸 시그널들이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지가 다를 거잖아요. 앞에서 보내진 시그널과 뒤에서 보내진 시그널은 이렇게 페이지가 달라져서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딜레이 타임 때문에 시프트 돼서 나온 이 빨간색 시그널하고 파란색 시그널은 서로 오소고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얘네 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그러면 주파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0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진 시그널은 여기에 보내진 시그널을 하고 얘 빨간색으로 보내진 시그널하고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에 있는 웨이트만 딱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non-orthogonal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요 파란색 시그널과 얘도 non-orthogonal하고요. 또 모두 non-orthogonal해요. 얘랑 얘도 non-orthogonal합니다. 얘랑 얘도 orthogonal하지 않아요. 얘도 non-orthogonal합니다. 그래서 얘는 캐리어마다 다른 심벌들이 실리죠. 다른 심벌들이 실려서 여기는 뭐 X에 제로가 가고 얘는 X에 뭐 K번째가 가고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X0랑 XK랑도 구분이 안 돼요. 일단 빨간색이랑 파란색 때문에. 그래서 인터캐리어 인터페런스가 발생합니다. 그 여러 개 멀티플렉싱에서 보내는 그 시그널들 자체도 서로 섞여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딜레이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요 하나를 보낸 요 XK도 요 파란색 처음 들어온 놈과 나중에 들어온 XK가 또 서로 간섭을 일으켜요. 그걸 뭐라고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로 패딩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제로 패딩을 해서 요 사이에 요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 T 딜레이만큼 우리가 가드 타임을 줬어요. 요 T 딜레이만큼 가드 타임을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원래 보내진 딜레이 없는 시그널은 요 파란색 시그널이죠. 이렇게 보내진 거에다 요 가드 타임을 만들었어요. 가드 타임을 만들었고, 가드 타임 동안 요 파란색 시그널, 요 점선 시그널을 가드 타임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번에 이제 딜레이가 돼서 요 놈이 딜레이 돼서 요 시그널이 이만큼 T 딜레이만큼 돼서 빨간색 시그널이 오면 가드 타임만큼 있기 때문에 요 가드 타임 덕분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그널하고 요 시그널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발생하지 않죠. 요 뒷부분하고 서로 얘랑 얘랑은 no ISI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보낸 시그널이랑 겹쳐지지 않잖아요. 요 시그널에서 앞에서 보낸 시그널이랑 그게 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딜레이드에서 들어온 거랑 그 다음 보낸 시그널이랑 겹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얘처럼 이렇게 발생하지가 않죠. 그래서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는 없는데 여전히 뭐가 문제죠? 얘랑 오소고널하지가 않습니다. 얘랑 딜레이된 놈이랑 오소고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터캐리어 인터페런스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드 타임만 가지고 OFDM에서는 가드 타임만 가지고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결국에는 시클릿 프리픽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결국에는 리니어 컨볼루션을 서큘러 컨볼루션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역시 그걸 갖다 컨티뉴어스 타임 형태에서 보면 시클릿 프리픽스는 OFDM 심벌이 시클리컬하게 결국에는 가드 타임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뒤에 부분의 심벌들을 앞에다 가드 타임에다 붙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도 발생하지 않고 딜레이 스프레드가 가드 타임보다만 더 작다면 그러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요 부분을 여기다가 붙여준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준 거죠. 가드 타임의 길이만큼 붙여주고요. 파란색 요 뒤에 부분도 앞에다 붙여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요 타임, 요 슬롯에서 어떻게 보이죠? 딜레이 된 것도 다 완벽한 사이누소이달 형태가 되고요. 시프트만 됐죠. 페이즈 시프트만 된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딜레이 되지 않은 시그널들도 다 완벽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을 붙여가지고 주기성을 그대로 만들어준 거죠. 신호의 주기성을 만들어준 거죠. 가드 타임에다 붙여주니까 시프트 된, 딜레이 된 놈들도 여전히 주기성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함수처럼 보이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각각의 모든 이렇게 딜레이 된 모든 놈들이 다 오소고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도 없고요. 인터캐리어 인터페런스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클릿 프리픽스를 우리가 이용해 주면 결과적으로 멀티패스 딜레이 스프레드가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각각의 서브 캐리어들 사이에서의 오소고널리티가 유지돼서 여기에 실었던 X0, 그 다음에 여기에 실었던 X K번째, X0, XK번째 시그널이 딜레이 된 놈들도 다 오소고널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 되지 않은 놈들, 서브 캐리어 간에서도 딜레이 된 놈, 딜레이 되지 않은 놈 모두 오소고널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들을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나 인터캐리어 인터페런스 없이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수신단에서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해서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Continuous Time Representation에서 TX, RX에서 TX에서는 프리 시리즈 형태에다가 윈도우 펑션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OFDM 시그널이 주어진다는 거 배웠고요. RX에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오소고널리티 이용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준 다음에 적분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심벌이 나온다라는 거 배웠고요. Discrete Time Representation은 결국에는 뭐였어요? 통신단에서는 IDFT, 우리가 샘플링 해주니까 프리 시리즈가 IDFT로 바뀌었고요. 인버스 프리 시리즈가, 그리고 수신단에서는 DFT 형태로 우리가 Discrete Time Representation에서 OFDM의 오퍼레이션을 갖다 바꿀 수가 있다. 디스크리트하게 모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FFT 연산이 있어서, 그렇죠? 훨씬 더 빠르게 그걸 갖다 또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였어요? 여기까지는 채널 자체가 임펄스로 주어져서, 수신된 시그널이 그대로 송신된 시그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고, 우리가 만약에 멀티패스가 존재해서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발생하는 딜레이 스프레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드 타임 갖고도 안 되고, 가드 타임은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겹쳐지지 않지만 인터캐리어 인터페런스가 문제가 되죠. 인터캐리어 인터페런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엔 시클릿 프리픽스 형태로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K번째 라지 X 그 심벌을 디텍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OFDM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대역에서 즉 차세대 통신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OFDM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OFDM에서 중요한 내용들, 장점과 단점들까지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